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로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리니까요. 오늘의 팍스 밀키트 확인하시면서 오늘 시장 투자 전략 세워가시는 알찬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현웅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님과 더 가까이서 소통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준비해 뒀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샵 3989 번호로 문자 메시지 김현홍 혹은 밀키트라고 세 글자 보내고 입장하실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방송 종료 후에도 더 다양한 투자 정보 얻어가시고 오늘의 팍스 밀키트 어떤 종목과 가격 전략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도 오픈 채팅방 안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 장바구니 리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2월 FOMC 이후 연준의 강경한 매파적 태도에 우리 시장은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지난주 장을 마쳤습니다. 전거래일 중국의 소매 판매 부진에 이어 미국의 소매 판매에서도 대부분 품목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깊어졌습니다. 다만 1% 넘게 하락 출발했던 양지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을 줄여나갔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내림세를 대부분 회복하면서 전거래일과 비슷한 종가 수준에서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도 급등 출발했지만 서서히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큰 하루였습니다. 원달러 환율 자세히 보시면 2거래일 연속 상승이지만 소폭 올랐습니다. 전날보다 2원 30전 올린 1,305원 선에서 지난주 시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 6거래일 만에 1,320원 선까지 급등했었지만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빠르게 상승폭을 줄여나갔습니다. 코스피 지수 종가는 전거래일과 1포인트도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0.04% 내린 2,360선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오후 들면서 낙폭을 줄여나가긴 했지만 회복 탄력이 더뎠습니다. 장중에 720선을 터치하기도 했었지만 마감가는 0.7%가량 빠진 717.41포인트였습니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세에 지수가 낙폭을 줄였습니다. 다만 기관이 3,500억 넘게 팔면서 상승 전환까지는 힘들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와중에 개인만 500억 정도 사들였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 시장 상황입니다. 전거래일 폭락했던 뉴욕 증시는 추가로 나온 매파적인 발언들과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로 반등을 모색하지 못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준은 내년 기준금리를 현재 예상치보다 더욱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최종금리를 5.1%로 제시했었는데 더욱 상향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날 발표된 경기 지표들도 부진했는데요. 12월 미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46.2를 기록하면서 전달보다 추가 하락했습니다. 이 수치는 31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지수가 50을 하회한다는 건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서비스 PMI 역시 지난달보다 더욱 떨어졌습니다. 다만 채권 시장은 연준이 내년 5%를 웃도는 수준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년 6월에 연준의 기준금리가 5에서 5.25% 이상으로 인상될 가능성을 23% 정도로 반영했는데요. 글로벌 경기가 악화하고 있는 만큼 연준이 해당 수준까지 금리를 올리기에는 힘들 것이라는 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다우산업지수가 0.85%, 나스닥은 0.97%, S&P 500 1.11% 내리면서 3대 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지난주를 마감했습니다. 그럼 김현웅 전문가님께서 팍스 밀키트에서 알려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 점검하고 자리 옮겨서 자세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9시 20분 방송 종료 전에 공개해드리는 팍스 밀키트, 방송에서는 섹터나 테마 위주로만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픈 채팅방 내에서 공개됐던 종목들이고요. 오늘의 팍스 밀키트도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3989 번호로 김현웅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 문자 남기시는 간단한 방법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들 수익률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TCC 스틸이 6.8%, 콘텐트리 중앙 9%, 드림텍 만원에 진입해서 1,700원의 매도 타이밍 알려주시면서 7%의 수익률 기록했고요. 그리고 하이브와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각각 두 자릿수 10%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12월 14일에 59,200원에 진입하고 57,300원에 매도하시면서 이제 매도 타이밍 알려주셨는데요. 자세한 이유는 조금 이따가 전문가님께 직접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게임주 전문가님 계속해서 게임주 강조해 주셨는데 펄어비스가 0.6% 그리고 CMG제약은 8%대 수익률로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께 직접 자리 옮겨서 자세한 종목들의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 김현웅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좀 설레는 마음으로 한 주 보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좀 산타랠리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이번 주 우리 시장 조금 더 플러스권에서 움직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의 시작 오늘의 투자 전략 도와주실 김현웅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우선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든 맑은 아침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시장에서 인정된 가치를 발굴해서 타이밍을 알려드리는 밸류 타이머입니다. 시장은 예측보다는 대응입니다. 저와 함께 차트 확인하시면서 대응 전략 마련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은 이제 예측보다는 대응이다. 사실 예측은 저희 진짜 뭐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전문가님 우리 밀키트에서 알려주셨던 종목들 리뷰하면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자세한 방법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우리 종목표 보신 분들 카카오가 일단은 파란불로 맞췄는데요. 전문가님 매도가가 57,300원인데 지난주 카카오가 54,000원 선에서 맞췄더라고요. 더 큰 하락이 오기 전에 손절을 하신 걸까요? 카카오 자세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난주는 이제 시장도 이제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또 하락 추세로 전환이 돼서 방어 전략을 많이 치중했고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를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카카오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장 대표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완화 기대감이 이제 일어나면서 성장주에 대한 선침해가 지난주 중반쯤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제가 12월 14일 이날 제가 매수를 했는데 저는 이제 120원 돌파가 나올 줄 알고 이때만 해도 이제 어떤 금리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시장 내에서 컸었거든요. 굉장히 맞아요. 지배적이었었는데 네. 한 75% 정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선침해가 들어오는 걸 제가 보고 매수를 14일 날 했고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그 매파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폭락했죠. 돌변했는데 미국장부터 네네. 시작해서 그래서 그쵸? 이제 그 성장 대표주이기 때문에 금리 전체 변화가 상당히 큰 충격이 올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개파락을 하면서 네. 5일선 하락이 나올 때 바로 그냥 손절만 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한 3.4% 정도. 네. 그래서 뭐 일단 가격상에는 손절매 시점은 아니었는데 향후 이제 정책상 금리 수혜주들이 좀 큰 충격을 받지 않을까 네. 이렇게 손절매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 마이너스 3.4% 정도 선에서 손절매 마무리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사실 뭐 수익을 보는 거는 기분 좋은 일이지만은 손절의 타이밍에 대해서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잖아요. 네, 네. 우리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FOMC 앞두고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또 예측할 수 없었던 매파적 발언들로 인해서 더 큰 손실이 나오기 전에 한 3% 가량 이제 손해를 보고 이제 카카오 매도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종목들에서 이제 좀 수익을 챙겨야겠는데 그러면은 우리 CMG 제약 얘기 한번 네네, 해볼게요. CMG 부터 제약주들 뭐 지난주 내내 조금 제약주, 의약품 관련주들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그 중에서 CMG 제약 선택하신 이유와 이 종목도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시게 됐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지난주부터 그 제약주들이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죠. 일단 우리나라 그 코로나가 좀 확산되면서 트윈 데믹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의약품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제약주들이 그리고 현재 이제 개발 단계에서 좀 지나서 네. 어떤 실적 단계에 돌입돼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실적 호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한국 바이오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인식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네. 어떤 테마 차원에서 CMG 제약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개별 종목으로도 뭐 저가 2,000원대 저가주인데 네. 차병원 계열사거든요. 그래서 네. 뭐 그룹 안정성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구강 용해 필름 핵심 기술 가지고 있는데 구강 용해 필름이라 그러면 약품 그 캡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이제 삼켰을 때 바로 용해가 되는 이렇게 그런, 빠르게 녹아서 네, 효과가 핵심 기술을 빠르게 가지고 나오는. 있어요. 이 차별 여기 CMG 제약도 거의 다 제조를 하거든요. 그쪽 계통은. 그리고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신약 출시나 임상 중이고 또 화장품도 최근 출시를 해서 좀 다각화를 하고 있는데 3분기에 영업이익이 90%가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순이익도 50%가 늘어나서 사업 다각화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게 실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매수를 했고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CMG 제약도 제가 이제 차트로- 거래량 터지면서 5일, 20일 골든할 때 이때 매수를 했거든요. 네. 했는데 거래량 많이 나왔죠, 이 그 날짜에. 이후로 많이 올랐네요. 네네. 그래서 좀 올랐는데 이때 조금 조정 물량 좀 매집 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조금 좀 조정 과정을 거쳤어요. 약하게. 그러면서 이제 매집이 들어오면서 1차 반등이 약하게 나왔죠. 약하게 나와서 조정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이제 3파 네.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60일 돌파할 때 이 날짜 굉장히 이 지수는 폭락하던 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60일 뭐 추가 상승분은 남아 있는데 뭐 지수를 감안해서 120일 돌파할 때 저는 120일 돌파 직전에 그냥 매도를 했거든요. 네. 시장이 불안해가지고 네. 그래서 한 120일 돌파 직전에 한 플러스 한 8% 정도 선에서
매도하는 걸로 이렇게 좀 전략을 가져갔습니다. 네네. 아니요, 너무 또 욕심 부리다 보면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어제 지난주 이제 후반 들어서 장이 좀 많이 빠졌었는데 그 와중에도 8%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CMG 제약이었습니다. 일단 전문가님께서는 차병원 계열사 좀 탄탄한 기업이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보자면은 전문가님 계속해서 게임주들의 전망 굉장히 좋게 얘기해 주시고 그중에서 저희 펄어비스 얘기 계속 이제 했는데 지난주 생각해보면 게임주들 약간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맞습니다. 않았나 네네, 이렇게 네네, 생각이 네네. 들거든요. 펄어비스도 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지금 표에 보시면은 펄어비스가 11월 16일에 진입하셨다고 네네. 있거든요. 네. 그 펄어비스 그 전문가님 원래 스타일을 약간 길게 가져가지 않는다고 네네네네네. 말씀하셨는데 우리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랜 기간 동안 보유를 네네네네. 하셨던 네네. 걸까요? 네네. 펄어비스는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할 때 그때 매도 추졌던 종목인데 거의 한 달 정도 보유를 했죠.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어떤 중국 관련 소비주로 봐서 네. 그다음에 금리 수혜주로 봐서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그래서 상당히 큰 추세가 나오지 않아 이렇게 보고 매수를 하고 계속 보유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은 요 날짜 차트 한번 보실까요? 좀 횡보하는 모습이에요. 네. 요 날짜 제가 매수를 했는데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요 날짜 제가 매수를 했는데 계속 좁은 박스권에서 바운더리가 좁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세 분출이 임박했다 이렇게 봤었는데 시세가 좀 나왔죠. 전에 나왔었는데 마찬가지 이제 게임주가 어떤 대표적인 이제 성장주고 금리 민감주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 임박했다가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 네. 장기화 기조가 나오면서 매파가 나오면서 네. 마찬가지로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이날 폭락을 했어요. 아, 그래서 요 날짜죠, 요 날짜. 5일선 하향할 때 네. 또 마찬가지로 좀 추세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해서 뭐 한 달간 참고 있다가 그냥 손절매해서 네. 손실 안 보는 선에서 음. 손절매하는 걸로 이렇게 전략을 중요하죠. 택했습니다. 네네. 네. 자, 우리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카카오와 비슷한 이유로 매도 타이밍을 잡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일단은 FOMC가 잘못한 거 미국의 기준금리가 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서 대표적인 성장주로 볼 수 있었던 카카오와 우리 게임주인 펄어비스 좀 예상보다는 적은 수익으로 마쳤다. 하지만 다른 종목들에서 이제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CMG 제약도 그렇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구성을 그렇습니다. 하고 네네. 분할 매수에 대한 네네. 중요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박스 밀키트 어떤 종목, 어떤 테마 얘기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시면은 또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들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수익률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월요일이 되면은 지난주 한 주를 또 돌아보고 이번 주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주 같은 경우엔 좀 끝이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금요일에 생각하면은 코스피가 그나마 만회를 많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낙폭이 좀 더 깊은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지난주 한 주도 리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주 이제 시장을 보면은 뭐 굉장히 좀 암울했죠. 암울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울고 있는데 이제 뺨까지 맞은 그런 격이 돼버렸는데. 진짜 잔인하네요. 네네. 그래서 저희 장은 미리 이제 물론 이게 그 다우 지수의 영향이 있거든요. 다우 지수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다우 지수가 주 초반부터 하락하면서 네. 저희도 이제 조정 국면에 있다가 이제 반등 이제 기대되는 시점에서 다시 이제 금리 정책이 돌변하면서 어떤 이제 충격을 다시 받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조정 마무리 시점에서
다시 충격받으면서 하락 추세로 좀 전환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시장은 네. 미주 마찬가지지만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어서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금요일 날 좀 60일에서 강한 반등이 나와줬거든요. 네. 그래서 주초에 뭐 가능성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현재 시점은 일단 하락 추세 전환된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관망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섣부른 추가 매수보다는 네. 관망하시면서 이제 5일선 돌파가 확실히 나왔을 때 네. 차트상에 확인 매매를 하시고 이제 저가 매수 들어가는 게 좋을 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섹터 측면에서는 네. 좀 방어주 쪽인 전기, 가스주나 음식료 쪽에 그다음에 이제 제약 쪽에 아직 오르지 않은 제약주, 후발주 쪽에 이제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주에 좀 추천이 나왔었는데 뭐 반도체나 뭐 원전, 방산, 네. 2차 전지 이런 쪽은 시장에 확실한 그 반등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매수 유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방어적이고 네. 보수적인 투자가 좀 이번 주는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 잠깐 한번 보시면은요. 네. 네. 지수 차트로 확인을 다우지수 차트 한번 보실까요? 다우 지수 네. 다우 보시면은 뭐 주초부터 계속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는데 지금 맞아요. 61선, 120선 골드 나오는 시점에서 이제 추가 하락을 한 건데 사실 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기술적 반등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커서 다우지수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뭐 기술적 반등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거든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조정에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5주선을 돌파하면 5주선을 이제 하향하면서 되돌림이 나온 다음에 해야 되는데 바로 그냥 이 과정이 진행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봉상의 다우지수는 이제 조정 측면에 들어갔다. 그래서 기간 조정에서 약간 이제 가격적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다우지수는. 그래서 다우지수가 좀 안정이 되는 시그널이 나와야만 국내 지수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국내 그 코스피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조금 비슷한 모양새 같기도 하고요. 폭은 더 적은데 지금 떨어지고 있네요, 많이. 네네.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60, 120 골드가 나왔었잖아요. 나오고 이제 조정이 들어가는 건데 네. 저희는 아직도 이 역배열 상태예요. 60, 121, 61 역배열 상태고 이 이격도가 좀 큰 상태죠. 그러니까 미국보다 지금 이 기술적 반등이 좀 적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수 측면에서는 조금 낮은 경제적인 미국보다는 그래서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요 5일선 돌파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60일, 120 골드가 나는 과정이 남아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의하실 거는 5일선 돌파를 확인하신 다음에 저가 매수 들어가시라.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 미국 다우산업지수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차트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큰 폭의 반등이 나오다가 조정 국면에 접어든 상태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잘 확인하시면서 저가 매수의 타이밍 노리시는 방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현재 예상지수 잠깐 확인하고 지난주 금요일 장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테마, 어떤 종목 이슈 있었는지 확인을 하면서 오늘 장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지수는 현재 양지수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 코스닥 0.3% 정도 빠진 채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코스닥 마찬가지로 변동성 심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코스피가 지난주 장보다 한 6포인트 가까이 내려서 2354선 그리고 코스닥은 0.3% 정도 빠지면서 725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미국장 같은 경우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까지 해서 3거래 연속 하락장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그 움직임을 조금 따라가려는 모습을 보이는지 잠시 후에 개장 후에 전문가님께 더 자세한 오늘장 계획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 지난주 금요일장 이슈 있었던 테마 분석을 해보면서 개장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방금 김현웅 전문가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장이 조금 불안했었지만 그 중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테마는 이제 전기가스 업종. 그 이유를 한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말에 진짜 너무 추웠지 않나요? 눈도 조금 전국적으로 많이 왔었고 거기에다가 내년에 이제 관련해서 요금 인상이 또 한 번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경동도시가스가 7%대 가장 네네. 많이 올랐고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도 꽤 많이 오르면서 맞췄고요. 자, 이 업종은 사실 저는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나라고 했는데 살아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더 갈지 궁금해졌는데 우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 전기가스는 뭐 아나운서님 말씀드렸지만은 요금 인상, 그다음에 이제 한파 이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가다 보니까 좀 방어적 측면에서 주목받았나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스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어떤 글로벌적인 공급망의 이유도 있어서 이제 요금 인상이 좀 추세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전기가스주는 이제 올라오는 시점이에요. 올라오는 시점인데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뉴스가 오래전부터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제 채권 발행이 이제 허용되면서 또 경영 안정화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뉴스가 발표되면서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대감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고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스주 같은 경우에도 뭐 경동도시가스 이런 주들은 좀 고점이에요. 고점이고 단지 이제 후발 도시가스 그러니까 지방 도시가스사들은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거거든요. 보니까 지방 도시가스. 그래서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호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가스주가 이제 연말 앞두고 이제 고배당주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이제 시장이 지금 이제 계속 등락을 거듭하면서 조정 국면에 있다 보니까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뭐 배당주가 이제 은행주가 가장 대표적인데 이 도시가스주도 전통적으로 이제 고배당주를 상당히 주목을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후발 도시가스주에 주는 좀 매수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스주 중에서는 후발 도시가스, 뭐 업체로는 뭐 GSE라든가 뭐 이런 업체들이 있거든요. 후발 도시가스 그런 업체들이는 좀 아직도 매수할 수 있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네, 전기가스업 관련된 종목들의 얘기와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얘기한 대로 날씨가 너무 추워졌기도 하고요. 요금 인상 이슈도 있었고 또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 연말에 딱 지금 몰릴 텐데요. 일단은 우리 아까 경동도시가스 같은 종목들은 이미 고점이다. 그리고 한국전력은 조금 다른 이슈로 봐야 하는 부분이고 전문가님은 GSE 같은 후발주자들은 아직 조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배당 관련해서 하나를 여쭤보자면은 보통 이 배당주들이 인식이 배당일 지나고 나면 또 훅 떨어지는 그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 종목들 갖고 있다 아니면 들어갈 거다 하시는 분들 대응을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요? 네, 이제 배당 정책이 좀 바뀌면서 기존까지는 이제 배당 가는 일까지 매수한 분에 대해서 배당 정책은 나중에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법이 바뀌면서 배당률 같은 걸 공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당을 받으실 건지 안 받으실 건지 이제 결정할 게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그것도 좀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배당주는 일단은 그 배당률을 보시면서 현재 그 종목의 수익률 비교하셔야 되고 첫 번째는 그거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배당락이 됐을 때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이냐 이걸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좋은 종목들은 보면은 뭐 당일날 회복하는 종목도 있더라고요. 배당락을. 그런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검토하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 관련해서 일단은 대응 방법 두 가지를 알려주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배당금과 아니면 이 종목의 현재 수익률을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의 대응인 것 같아요. 이 종목의 배당락이 나오더라도 그 이후에 얼마나 빨리 회복을 할지 아니면 내가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을지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기가스 업종 관련된 종목들 얘기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제일 좀 뜨거웠던 테마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아니었나. 제약주들 의약품 관련주가 중국이랑 유럽의 항생제 감기약 품귀 현상 이슈로 먼저 움직였고 이후에 나온 보도가 이제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도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저 보니까 미국에서는 또 코로나19 재유행할 것 같다고 하면서 가정마다 진단키트 무료로 4개씩 나눠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단 또 진단키트 관련 주들이 지난주 금요일장 급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나노엔텍 같은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 종목은 SK 계열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뭐 진단키트 하면 딱 떠오르는 엑세스바이오라든지 랩지노믹스, 뭐 수젠테 이런 종목들도 급등이 나왔는데 우리 지난주에 제약주들 잘 갔으니까 이번 주는 진단키트주들 좀 가려나 이렇게 예상해봐도 될까요?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네, 뭐 진단기기, 제약주 다 같은 이제 테마라 묶어볼 수도 있는데요. 네. 진단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확산되면서 지금 테마가 계속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세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후발주 중에서 아나운서님 말씀하셨지만 SD 바이오 센서라든가 그다음에 랩지노믹스 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진단기기는 좀 아직 시세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관련해서는 제약주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제약주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 호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계속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제약주들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제약주도 마찬가지로 시세가 아직 남아 있어서 이번 주에 이제 시장이 조금 조정이 이어진다 그러면은 제약주들이 계속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후발 제약주 쪽에도 네.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주까지도 제약주들 중에 덜 올라온 종목들 후발주자들은 수혜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말씀드리고 있는 동안 개장이 됐는데요. 전문가님 저희 아까 수익률 리뷰할 때 언급했던 CMG 제약이 오늘 장 초반에 6%가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슈가 나온 것 같은데 동물의약품 사업부를 신설하겠다. 사업 다각화 계속 추진하네요. 네네. 맞아요. 지금 차바이오텍 계열사 CMG 제약에 이제 또 사업 다각화 계획이 나왔는데, 자 우리 CMG 제약 일단은 전문가님은 매도하셨어요, 그렇죠? 아직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좀 환호성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종목 지금 재진입해도 괜찮을까요? 불안한가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시세가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시장 때문에 저는 매도했는데 네. 오늘 보니까 아쉬우실까요? 올랐죠. 6% 가까이 올랐는데 뭐 1차 반등 마무리 국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CMG 제약은 네. 이제 50, 60 골드 나는 거 보시고 좀 조정 들어가는 거 보시고 네. 조정 들어가는 거 보시고 다시 또 이제 21선하고 네. 120일 골드 과정이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으니까 이 조정 받는 모습 보시고 뭐 5일선이나 뭐 더 높으면은 120선 정도 지지 나오는 거 보시고 양봉 들어갈 때 20, 120 골드 보시고 한번 매수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좀 관망하시면서 네. 재진입 시점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저희 아까 리뷰에서 얘기한 CMG 제약이 오늘 장 초반 급등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일단은 1차 반등의 좀 마지막 국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들고 21선과 121선 골드크로스 나는 과정 좀 지켜보시다가 양봉 나올 때 재진입하는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자, 또 제약주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CMG 제약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진화키트 관련주 얘기까지 들어봤고 다음으로 종목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특징주로 볼 수 있는 종목 우리 K카 한 3% 정도 올랐는데요. 최대 주주가 이제 매각을 하려고 새 주인을 찾고 있다. 네.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우리 K카 중고차 관련주로 올해 여름쯤에 이제 비 많이 오고 그럴 때 좀 이슈를 받았던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K카 앞으로의 대응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일단 소비 여력이 좀 줄어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차량 할부가 관련해서 오토론 관련해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자가 너무 비싸졌죠. 그래서 뭐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늘고 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뭐 저기 소카라든가 이런 이제 공유차도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어서 네. 업황 자체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K카 중고차가 업황 자체는 괜찮은 것 같고 네. 뭐 차트상에도 지금 보시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차트 잠깐 한번 보시면은요. 네. 이제 뭐 20일, 60일 이제 골드 나면서 기술적 반등 초입 국면이거든요, 지금. 네. 그다음에 이제 M&A 이슈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뭐 지수보다도 더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업황도 괜찮고 그래서 뭐 지금 진입해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K카 오늘 장 초반에도 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도 3.1% 정도 상승이었는데 현재 지금 바닥 다지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진입해도 괜찮을 것 같다. 또 관련 업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K카 같은 경우에는 그 중고차 관련해서 볼 수 있겠고 전문가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소카는 카쉐어링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소카도 차트상으로 한번 한번도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 시장 신차가 어떤 오토론이라든가 이런 부담이 있고 소비 여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중고차, 카쉐어링, 공유차 이런 쪽에 좀 수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K카도 이제 그런 시점에서 M&A 시점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K카 괜찮은 모습이고 소카는 많이 올랐죠, 지금. 소카가 네네. 상장하고 좀 쭉 내려가다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는 올랐죠. 것 예, 같아요. 소카는 좀 고점이다. 이렇게 중고차가 괜찮은 것 같아요. SK 네트워크스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중고차 관련해서 또 다른 종목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네트워크스는 뭐 코스닥하고 비슷한 모습이네요. 뭐 코스피와 비슷한 모습인데. 네. SK 네트워크스 바닥에서 코스피 올라온 지수와 비슷한 코스닥과 모습이다. 같이 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네. 말씀드린 K카 뭐 괜찮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전문가님 소카나 SK 네트워크스보다는 K카의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넘어가서 테마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면은 사실 새로운 것보다는 계속해서 돌고 도는 테마가 또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지난주 금요일에도 또 마찬가지로 화장품주, 엔터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아마 중국발 리오프닝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달 안으로 그 정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관련해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기대감도 들어 있는 거죠. 네. 화장품주들. 뭐 화장품 엔터주는 이제 중국 소비 관련해서 좀 상승이 좀 한 몇 주 지났죠. 사실은 이제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아올 이어져 오고 타이밍이 있어요. 됐는데 그래서 두 섹터 전부 다 좀 기술적 반등의 마무리 국면이고 지금 이제 그동안에 오르지 못한 이제 후발 소외주, 틈새주들이 이제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 차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두 섹터 전부 다 이제 매수하시기에는 좀 너무 고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또 화장품주들이 아이큐어 같은 종목도 또 화장품주로 엮을 수 있겠는데 한 19% 가까이 올랐고 아우딘 퓨처스도
5% 정도, 또 나머지 우리 연우, 코스맥스, 한국화장품 이런 종목들 다 강세로 마쳤었지만 일단 화장품주와 엔터주들 거의 마무리 단계다. 지금 들어가시기엔 좀 너무나 높은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중국 소비주들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 이쪽 테마는 좀 덜 올라오지 않았나? 아니면 늦은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류 쪽은 전문가님 혹시 어떻게 보세요? 의류 쪽이 FNF홀딩스랑 인디에프가 두 자릿수 급등하면서 맞췄더라고요. 네. 이것도 그 마찬가지. 의류주는 사실 화장품이나 여행 이런 쪽보다도 사실 먼저 올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중국 요인보다 이제 국내 리오프닝 관련해서 또 의료주들이 이제 플랫폼화가 되면서 먼저 주목을 받아서 사실 화장품이나 여행주보다 먼저 기술 반등이 나왔어요. 나와서 지금 시점은 의료주들은 거의 이제 기술적 반등 마무리 시점이나 아니면은 이제 조정 들어가서 네. 수렴 과정에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향후 이제 방향을 모색 중에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의료주들은. 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시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고 향후 방향을 정한 다음에 관망하셨다가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의류주들 사실은 화장품주나 좀 엔터, 여행 쪽보다 먼저 올라왔었던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 또 비슷하게 이제 기술적 반등의 마무리 시점에 와 있다. 이쪽 테마 같은 경우에도 현재 다시 진입을 하시기에는 좀 위험한 자리일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럼 지난주 금요일 이렇게 일부 종목들이 잠깐 올라왔었던 거는 저희 좀 일시적인 모습으로 보는 시장이 게 조정하면서 맞을까요? 이제 조금 이제 매기가 이제 조금 이제 산발적으로 나온 거죠. 네. 후발주 차원에서 테마 형성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후발주 마무리 국면에서 좀 단발적인 시세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테마의 마무리 시점에서 단발적인 시세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국 소비주 관련된 화장품주 그리고 짧게 언급드렸던 엔터주와 의류주 관련된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시세 좀 오랫동안 끌어왔던 테마들은 꺾이고 새로운 쪽에 관심을 가져봐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9시 11분 30초가량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상황 또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의 투자 전략 어떤 종목과 어떤 테마 관심 가져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수와 수급 상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수, 예상지수도 약보합권에서 시작했는데 여전히 좀 그쪽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코스피가 조금 더 낙폭이 깊어졌다는 점 한번 확인이 되고 있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0.5% 정도 내리면서 2347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주 종가 2360선이었고요. 코스닥이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버텨주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0.26%, 2포인트 가까이 내리면서 715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을 해보시면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좀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는 것 같네요. 코스피 시장 먼저 보시면 개인은 한 600억 정도 담고 있고요. 외국인이 390억, 기관 19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한 350억 정도, 그리고 외국인은 반대로 330억을 팔고 있고요. 기관 소폭이지만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방향성 뚜렷하게 정하지 않은 모습이네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오늘도 소폭이지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마친다면 3거래일 연속 상승이 될 텐데요.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원 50전 정도 올리면서 현재 1308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섹터 오늘장 어떤 섹터들이 그러면 좀 움직이고 있는지 잠깐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통신업과 의료정밀 쪽만 소폭 약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기계, 운수장비, 건설업종 오늘도 1%대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 보시면은
그래도 조금 더 상승하는 섹터가 많이 보이는데요. 기타 제조 업종이 2.5% 정도, 그중에서 어반 리튬이 지난주에 이어서 9%대 오늘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오락문화와 디지털 콘텐츠 업종 오늘 좀 강한 모습으로 장 시작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은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이 될까요? 미국장 따라서 저희 마감까지 좀 하락으로 갈까요? 네. 지금 저 개장 상황 좀 보니까는요.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5일선을 회복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제 이제 금요일 미국장의 영향으로 네. 좀 추가 하락하는 모습인데 좀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은 좀 어떤 방향을 아직 정하지 않고 관망사에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건 좀 다행스럽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일단은 5일선을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5일선이 120은 데드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상당히 위험한 국면인데 그래서 지금 섹터별로도 지금 뭐 특별히 매수가 집중되는 섹터는 없고 주로 방어주 쪽에만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조금 일단은 근데 지금 이제 좀 우호적인 거는 반도체 장비 쪽에 의료 장비, 반도체 장비가 높거든요, 비중이. 네. 반도체 장비 쪽에는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좀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들어온 세력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좀 가능성이 보이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매도보다는 조금 이제 관망하시면서 좀 지켜보는 게 일단 좀 좋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네. 같고 이제 추가로 이제 다시 61선이 이제 하향한다 그러면은 좀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과감하게 그다음에 5일선 돌파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좀 주도주 쪽으로 해서 반도체나 2차 전지 그다음에 방산 원전 쪽에 좀 부분 매수 분할 매수 좀 들어가는 게 괜찮을 것 같고 일단 시장 요 방향 5일선하고 61선 하향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네. 이제 포지션을 정하시는 게 필요한 국면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장 초반 뚜렷한 방향성 아직은 드러나고 있지 않다. 좀 관망하시면서 지켜보시다가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4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횡보하고 방향성 잡지 못하는 시장 속에서 저희는 어떤 투자 전략 세워가야 하는지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의 팍스 밀키트에 주목해 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웅 전문가님께서 오늘 이런 시장 속에서도 또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지 밀키트로 알려주실 것 같은데요. 자리 옮겨서 오늘의 팍스 밀키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의 시작을 김현웅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지수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오르는 종목과 테마 전문가님께서 찾아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현웅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의 팍스 밀키트,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할 투자 전략 어떤 재료인지 전문가님 바로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시장이 이제 코스닥은 좀 이제 상승 반전되면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코스피가 아직 5일선 회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늘까지는 조금 방어적인 투자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서 오늘 밀키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말 배당 시즌에 고배당 관련주 또 이제 요금 인상에 따른 실적 수혜주 이렇게 해서 도시가스 관련주를 오늘 밀키트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웅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오늘의 투자 전략, 오늘 시장에서 저희 관심 가져봐야 할 테마는 바로 도시가스 관련주였습니다. 앞서 저희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추운 날씨로 인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내년에 요금 인상 관련된 이슈도 있고 연말이니까 고배당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도시가스 관련주 중에 자세한 종목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샵 3989번 문자 보내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과 함께 공개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오픈 채팅방 많이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